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탔는데도 그랑콜레스 좋아. 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리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드디어 르노 필랑트입니다. 필랑트 프리뷰를 꽤 전에 보여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좀 텀을 두고서 이렇게 시승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고 타보니까 약간 확실히 방향이 나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그게 큰 건 아니지만서도 그랑콜레오스도 파격적이었었는데 얘는 더 파격이야. 이 차종 색깔이 5가지인데 그 글로시한 흰색 빼고는 모든 컬러를 보니까 이 필랑트는 색깔이 다 잘 붙네. 이번에 필랑트는 트림이 그랑콜레오스랑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테크노가 있고 중간에 아이코닉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알핀 트림이 있는데 이게 최상위 트림이죠. 갖고 있는 기본 장비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 라이트도, 이 범퍼에도 지금 라이트가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알핀 트림에만 들어간다. 아이코닉은 여기 없어요. 그냥 이 라이트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그 리플렉터 같은, 그렇다고 막 반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로장주 엠블럼에 들어가는 이 라이트도, 이것도 역시나 이 알핀 트림에만, 최상위 트림에만 들어간다. 르노 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주파수 감응형 댐퍼도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전 트림 기본, 정숙성적인 부분에서도 그랑콜레오스보다 소폭이나마 더 좋아졌어요. 르노가 주장하는 그런 좀 플래그십 SUV인 만큼 기본으로 갖는 그런 고급 편의 장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이 차가 신차니까 그럴 것도 같은데 이 차 주목도가 굉장했어요. 아까 휴게소에서도 이 차 너무 예쁘다고, 이 차 판매 시작했냐고 다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냥 뭐 영업사원 된 것처럼 막 설명해드리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차안이 크네요. 차가 그랑콜레오스랑 똑같은, 거의 같은 공간이에요. 예. 오, 공간이 크네요, 아이가. 생각보다 넓은데요. 다들 여기까지 호평이시네. 약간 남성미가 있네. 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얘가 4,500 정도요. 예. 산타페보다는 작잖아요, 차가. 작죠. 작죠. 예, 예. 아까 길에서도 겉으로 보면은 많이 작고, 근데 또 앉아보면은 아주 막 차이가 나진 않는데. 브레이크 없네. 네. 옵션입니까? 옵션으로도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예. 없으니까 약간 매끈해 보이네. 그런 오히려. 것 같아요. 네. 포티지보다는 크고, 그거보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애들이 까는 사람들은 짐이 많으니까. 그죠. 네, 뒷자리가 좀 넓었으면. 넓어 좋네요. 저도 그래서 애 때문에 펠리세이드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카니발 아니면 펠리세이드. 고맙습니다. 예. 근데 공통점은 다들 GV80 차주였어. 그러면서 GV80 타고서 가시더라고요. GV80을 타고 가신다.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확실히 이렇게 끌릴 수밖에 없는 필랑트인가 봐요. 가격이랑 그리고 또 어떤 디자인적인 것 얘기 들으시고 또 앉아도 보시더니 차 좋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 살려고요 라고는 안 했어요. 아무튼 관심을 엄청 받더라. 그런 게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옆모습이 어떠신가요? 그랑콜레오스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사실 외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 앞이든 옆이든 뒤든 완전히 달라요. 저 차들은 완전히 다른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옆모습이 뭐랄까, 얘가 이 천장고도 그랑콜레오스보다 한 이만큼 낮거든요. 대략 70mm, 7cm가 낮고, 그리고 폭은 좀 더 넓고, 그리고 길이는 또 길고, 필랑트도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갖고 있는 수치적인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지상고부터도 10mm가 낮고, 그리고 바퀴는 5mm 더 바깥으로 벌렸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스프링 레이트, 그 스프링이 버티는 힘 있잖아요. 그 스프링 레이트라고 하는 것도 얘는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더 센 단단한 스프링을 썼다. 주행 질감적인 차이가 꽤 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장식이라든지 이 헤어라인 장식이라든지, 그린하우스도 보면은 얘는 뒤로 갈수록 뺐잖아요. 전형적인 SUV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필랑트도 뒷모습, 특히나 이 뒷45도에서 봤을 적에가 너무 예쁜데, 너무 아주 그냥 만지고 싶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얘가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이 공기 빠져나가는 거 있죠. 뒤로 그냥 그 루프든 아니면 이 바닥이든 옆이든 거치지 않고 걸리지 않고 잘 빠져나가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게 그냥 단지 멋 때문에
이 쉐입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꺾었어. 이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하다고. 이 테일램프도 튀어나온 거 하며 이 세차할 때는 죽어나겠지만 아주 멋지죠. 그리고 얘는 심지어 이 리어 와이퍼도 없거든요. 이것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양쪽을 다 뚫어 가지고 이 루프 타고 넘어오는 바람으로 이 뒷유리에 맺히는 물방울들을 다 씻어 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리궁뎅이라고 하는데, 오리궁뎅이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어 와이퍼도 뺐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적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스크린 라이트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풍절음이나 이런 면에서 더 유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놀랐던 게 필랑트의 트렁크인데 그랑콜리오스 대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아요. 뒤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수치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랑콜리오스보다 트렁크 공간이 더 크던데, 공간이 넓을 뿐만 아니라 바닥 공간까지도 좋아서 이거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이런 게 참 차에 힘이 느껴지는 라인이잖아요. 이거 그랑콜리오스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 필랑트에선 더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것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토레스처럼, KGM 토레스처럼 이거 헤드램프 눈 내리면 여기 눈 쌓이는 거 아니냐, 그 우려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까 물어봤거든요. 괜찮답니다. 요 깊이 자체가 얕아가지고 눈이 쌓이지 않는데요. 아까 문 열자마자 그랑콜리오스 대비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었냐면, 이 문 닫는 느낌, 견고한 느낌은 얘도 마찬가지로 좋았거든요. 필랑트도. 근데 전에 그랑콜리오스는 안에서 도어 핸들 당길 때 이 느낌, 이게 거의 저항이 안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필랑트는 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 여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좋아졌고, 그리고 요런 웨더 스트립 된 것도 보면은 얘도 2중이거든. 2중이 아니라 3중이지. 하나, 둘, 세 개. 거기다가 이 위엔 또 부직포까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이 안에 그 흡차음재 인슐레이션 된 것도 필랑트가 그랑콜리오스 대비해서 더 올라갔다고, 더 좀 보강을 했다고 하네요. 인테리어는 그랑콜리오스도 저는 꽤 훌륭하다, 특히 만듦새적인 부분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필랑트는 더 좋아진 게 많이 눈에 띕니다. 소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부드러운 소재를 써서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시트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알핀 트림이라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나파 가죽하며 가죽뿐만 아니라 소재 형태 자체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운전대는 뭐 부정할 수 없이 그랑콜리오스 차주라고 하면은 되게 부러워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형태도 그렇고 만듦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패널도 보면 여기도 라이트가 들어온다고, 필랑트라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르노가 괜히 그 플래그십 SUV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랑콜리오스는 이게 없죠. 센터 스피커도 얘는 돌출형인데, 이거 자체,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 보즈 오디오 옵션은 이게 얼마짜리였더라?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디오 그 와트 출력부터도 다르고 오디오가 꽤 좋네요. 저 스피커 트위터도 돌출형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손이 닿는 부분들의 마감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는 그랑콜리오스만이 아니라 경쟁차들 사이에서도 발군이다 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카메라 룸미러도 들어가 있고, 뭐 단지 이 계기판 디자인은 좀 더 유려해지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그래픽은 아니어서.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엄청납니다. 가득 주행했을 적에는 1000km 넘게 나와. 필랑트 뒷자리인데 살짝 얘가 높게 느껴져. 이 최저 지상고가 그 그랑콜리오스 대비해서 10mm 낮은데도 발을 들 때 보면은 제 성인 기준으로도 뭐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니까 약간 뭐 적응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어린이라든지 체격이 작은 사람이면은 걸릴 수 있겠어요. 궁금했던 게, 이게 지금 천장고도 낮고, 그리고 뒤도 이렇게 어슷썰기한 것처럼 깎아놨고 쿠페형으로, 그래서 헤드룸이 괜찮을까 싶었는데 공간은 나무랄 데가 없어. 절대적인 공간은 그랑콜리오스가 확실히 좋아요.
이 천장도 크고 천장 고도 높고 그랑콜레오스가. 하지만 필랑트라고 그래서 그게 막 비좁아 이건 못할 차 아닙니다.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성인이 앉아도 될 정도니까. 에어컨도 3존이야. 열선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시트 여기 뒤에 시트백에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드라이브 모드 연동해놔서 지금 스포트라 빨간데, 여기는 근데 진짜 이 빨래판 같아요. 이 빨래 해도 될 그 만듦새 너무 좋아. 이 암레스트 하며. 네, 이제 가보시죠. 필랑트가 갖고 있는 어떤 수치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트레인은 그랑콜레오스에서 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1.5 터보 엔진에다가 모터 배터리 더한 직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그럼에도 엔진의 그 출력적인 부분 그리고 토크적인 부분은 개선을 해가지고, 개선이 아니라 개량을 했다고 봐야겠죠. 얘가 최고 출력도 5마력이 더 높고, 최대 토크도 그랑콜레오스가 230Nm고 얘가 250Nm예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미만, 뭐 한 9%라고 아까 들었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얘가 더 높다는 말이죠. 전기모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전한 배터리의 에너지 관리 전략을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 또한 엔진과 모터 간의 동력 전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어 측면에서도 플랑트 차량에서 요구하는 정숙성, 그 다음에 매끄러운 이 주행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주 그냥 극적으로 주행하는 내내 와 얘가 더 세구나 라고 느껴지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좀 더 뭐랄까 시원한 가속은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는 르노에서 이 필랑트를 가속 전개할 때 있죠. 그걸 좀 더 민감하게 만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 온 할 적에 그 차가 튀어나가는 그런 발진 가속할 적의 느낌이 그랑콜레오스보다 좀 더 가볍게 나간다 그럴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보다,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도 꼬부랑길을 들어갈 텐데, 근데 이건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호에 가까운 거였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선회할 적에 탈출하면서 가속할 때 있잖아요. 이제 다시 탈출 가속을 하잖아요. 근데 가속할 적에 차가 나가는 게 민감하리만치 좀 팍 튀어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살짝 움찔하게 되더라고. 그게 지속적으로 좀 관찰이 된 부분이었었어요. 뭐 완딩이나 이제 이런 쪽에 좀 돼 있고, 뭐 나는 이제 그런 거, 뭐 그런 가속 승차감, 나는 그랑콜레오스 수준도 이미 충분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나는 일단 핸들링, 스티어링 이런 걸 좀 나는 좀 생각이 좀 우선시 가는 분들은 차가 그냥 내 마음이 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그랑콜레오스가 좋아. 지금 이제 IC 램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꼬부랑길 말고 오히려 이런 삭삭 차선 변경할 때 있죠. 차선 변경할 때 좋다 느낌이 그랑콜레오스 대비, 얘가 이거는 소폭이 아니라 꽤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형태만 그런 쿠페형 SUV를 만든 게 아니라 그랑콜레오스랑은 확실히 구분되게 많이 매만졌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제동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랑콜레오스랑 이 필랑트는 제동하는 게 방식 자체가 달라졌대요. 원블럭 시스템으로 바뀌었대요. 특히나 이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그 부스터 방식, 그래서 제동을 할 적에 제동력도 올려주고, 그 제동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배터리 충전까지 하는, 회생 제동까지 같이 하는, 그래서 장점이 그렇게 있지만 운전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브레이크 밟을 적에 마치 뭐 고무공이 중간에 껴있는 것처럼 싶어서 밟으면은 왜 얘가 내 발을 밀어내려고 하지, 뭐 이렇게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가끔 가다가 그랑콜레오스가 그런 게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나는 일관되게 페달을 밟고 있는데 중간중간 제동력이 툭툭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필랑트는 그게 원블럭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제 운전자가 페달을 발로 밟잖아요. 제동할 때 속도를 줄이려고.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와이어리스여가지고 전자신호로 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은, 사용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장점은 그런 일관되지 않은 그 제동감이 있었잖아요. 그거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랑콜레오스 차주라면은 좀 부러워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 그랑콜레오스가 운전하면서 그게 좀 신경 쓰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주파수 감응 댐퍼, 모든 트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떨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야, 그랑콜레오스보다 낫네 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어디서 잘 느껴지냐면, 제가 아까 일부러 그런 거긴 해본 거긴 한데, 우리 원형교차로 있잖아요. 그리고 원형교차로의 주변에, 또 절로 갔어야 되네. 코블스톤이라고 아시나요? 유럽 가면은 코블스톤이라고 그 벽돌 반으로 잘라가지고 막 바닥에 박아놓은 것 같은 길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부락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걸 심어놨거든. 차들 과속 못하게. 그럴 데를 지나갈 때 확실히 그랑콜레오스보다 필랑트의 이 승차감이 더 일관돼. 투당 이게 줄어요. 그런 길을 달릴 적에 드라마틱하게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전에 그랑콜레오스가 이렇게 제동하고서 마지막에 멈출 적에 살짝 쿡 멈추는 게 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 필랑트는 없어졌다, 좋아졌다. 네, 이제 필랑트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눈에 띄는 단점은 없는데, 이 계기판 디자인은 그랑콜레오스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뭐랄까 유려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눈에 막 잘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야. 그리고 이 메뉴 구성이 물론 이 핫키 이용해 가지고 찾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뎁스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두 대 중에 뭐 사겠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그랑콜레오스 살 것 같아요. 이유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전형적인 SUV를 좋아할 뿐더러 주행 질감적인 부분에서 그랑콜레오스도 충분히 좋았거든. 너무 좋았어. 네, 지금 필랑트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운전을 먼저 하고서 이제 반환점 돌면서 뒤에 앉았는데, 그랑콜레오스랑 비교할 적에 운전할 때도 바로 느꼈지만 확실히 필랑트가 좀 더 단단하고 민첩한 게 있네요. 그리고 반환점에서 이 제품 개발한 분들이랑 Q&A 시간을 가졌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펙상으로도 얘가 지상고도 10mm가 낮고, 그리고 이 트랙도 바퀴도 양옆으로 5mm 더 벌렸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차이점 때문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프링도, 이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스프링도 좀 더 단단한 스프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 전 트림에 그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들어갔어도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도 그랑콜레오스보다 좀 더 단단하게, 그렇다고 뭐 단단하게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단단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패밀리 SUV로 쓸 수 있을 만큼 안락한 승차감이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얘는 그랑콜레오스보다 이런 정숙성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앞유리, 그리고 1열, 2열 옆유리들이 모두 어쿠스틱 글라스거든요. 그 이중 접합유리. 정숙성적인 부분도 그랑콜레오스보다 좀 더 소폭이나마 높고, 다만 이제 제가 2열에 앉으니까 1열에서는 못 느꼈었던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이런 거는 해치백이나 뭐 외건이나 SUV들은 일반적으로 이런데 뒤에서 들이닥치는 소리 있죠. 특히 고속으로 올라갔을 적에 들어오는 소리, 또는 어떤 정차했을 적에 뒤에 예컨대 덤프트럭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레일러라든지 주차하고 있을 적에, 정차하고 있을 때 넘어오는 소리는 확실히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필랑트의 정숙성은 그랑콜레오스보다는 더 위에 있다라고 뭐 고민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이고, 승차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랑콜레오스 자체가 워낙에 그 승차감적으로는 아쉬운 게 없는, 이 정도면은 거의 최고 수준의 그런 준중형 SUV 승차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필랑트도 그 범주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약간 단단한 게 있고, 그리고 이런 시트 형상 때문에, 그리고 이 좀 더 낮은
천장고 때문에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그랑콜레오스가 더 좋은 게 사실이에요. 앞으로 내다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얘는 시트가 이게 지금 일체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체형 시트 가진 차들 뒷자리에 앉아보면 요 어깨 감싸는 부분 때문에 시야가 이 분리형, 헤드레스트 분리형 시트보다는 좀 더 제약이 생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리고 이 옆유리도 이거 자체가 그랑콜레오스보다는 좁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랑콜레오스가 좀 더 시원한 건 있고,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 이 그립이 필랑트는 내귀퉁이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 운전석 쪽에 이 손잡이 없는 차들은 봤지만, 오늘 이 필랑트처럼 내 시트에 손잡이가 다 없는 차는 뭐가 있었나? 얼른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데, 요건 좀 아쉬워요. 전 개인적으로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 헤드레스트도 이것도 난 참 좋네. 이게 그렇다고 막 대형 세단처럼 어떤 뭐 쿠션을 따로 댔거나 아니면은 요 시트랑은 다르게 소재를 썼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지만, 머리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딱 크기가 아주 마침 맞아가지고 타고 왔고, 이 부분도 좋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랑콜레오스 똑같은 1.5 하이브리드, 1.5 터보 하이브리드 타고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얘가 스펙이, 얘도 15.0인 거 보니까 하이브리드고, 너무 궁금해서 그 댐퍼도 그렇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죠. 확실히 더 넓어. 근데 나 편하다, 확실히. 이 그랑콜레오스가 편해.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근데 이 브레이크가 이게 또 느껴진다. 확실히 이게 브레이크가 필랑트랑 다르게 밟을 때 일관되게 제동력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생겼다 끊겼다 생겼다 끊겼다 이게 있네. 그리고 가속하는 것도 볼게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얘는 스포트, 얘도 스포트로 바꿔볼게. 확실히 스포츠에서 특히나 똑같은 상황, 100%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커브에서 탈출할 때 제가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톡 튀어나가는 게, 저 필랑트는 그게 좀 예민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짝 발을 놓게 되는 경우가 왕왕 생겼는데, 얘는 그런 게 없네. 그러니까 이 정도 세팅이어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 야, 저 매널 뚜껑 칠 때조차도 괜찮은데, 이 정도만 타봐도 알 것 같아요. 요건 근데 뭐 아무튼 이제 뒷자리도 앉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랑콜레오스 뒷자리입니다. 넓어. 이 창문 크기도 그렇고, 이 쉿, 쾌적하다. 얘는 이게 있었네? 선쉐이드가 100m 만에 느껴져요. 저는 요게 푸근하게 좋아요. 푸근한 게 좋아. 이게 유리는, 지금 심지어 유리는 아까 그 필랑트는 뒷유리도 여기도 이중접합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홑겹이에요. 두꺼운 홑겹. 물론 지금 속도를 우리가 고속으로 아까처럼 막 그 110km, 100km 이렇게 달리진 못합니다만, 정숙성적인 게 그랑콜레오스도 꽤 좋았어. 꽤 좋아. 이것도 있고. 근데 앞엔 얘도 마찬가지로 없네. 야, 다시 타니까 그랑콜레오스는 더 좋네. 확실히 살짝의 롤링은 얘가 좀 더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아주 개눈 뜨고 쳐다봤을 적에 느껴지는 거고, 패밀리 SUV는 그랑콜레오스.